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9K 후반에서 30K 초반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미국 대선이 코인 시장의 대전환점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고, 또 익명 크립토 분석가인 데이브 더 웨이브라는 사람이, 얘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을 했고 지난번 하락장도 예측을 해서 맞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번 불장에 15만 불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일본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미쓰비시 은행, 일본에서 제일 큰 은행이고, 이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거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처럼 장이 좋아지니까 호재 이야기들만 쏟아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30K를 넘어간 비트코인이 일부 횡보하게 된 갈색고래가 매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라고래 같은 경우도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고 있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29K에서 30K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30K에서 31K는 역사적인 저항대이면서 지지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뚫고 가거나 혹은 맞고 내려오는지 이걸 살펴보고, 맞고 내려오더라도 추가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그 지점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죠. RSI를 봐도 과매수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그 뒤에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코인이 3일 동안 너무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이런 숨고르기 하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다 볼 수 있고, 실제로 홀더들을 봤을 때 자기들이 매수를 했던 물량을 이제 이득이 났기 때문에 거래소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소로 보내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30K 이 구간에서는 또 다른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다만 롱텀 홀더들 같은 경우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물량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본 사람들이 매도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고 있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게 이제 30K를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10억 이상 거래되는 고래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260건 정도가 2시간 만에 이뤄졌다는 걸 볼 수 있으면서, 이 30K가 갖는 의미를 고래들도 크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10억 이상 한 번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물량들이 2시간 만에 250건 이상이 발생을 한 거는 고래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그 안에서 매수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지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영상에서 자주 언급드렸다시피 최근에 유동성과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어서 방향을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이제 SEC 이슈가 터지면서 크게 하락을 했죠. 모두 회복을 했고 그 뒤로 올라갔는데, 이 변동성은 그러면서 뭐 아래로도 가고 위로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은 이 변동성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순간이 오게 되고요. 이거 뭐 주식보다도 원래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릴 때 기사에 주식보다 변동성이 줄어들었다, 뭐 코인 시장이 잠잠해지고 사람들이 모두 떠났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을 때가 저희가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가장 이제 그 가까운 지점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거나 내려갈지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좀 많이 참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비유동성 물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사람,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하기 위해서 거래소로 보내는 건데 그 거래소 물량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표 중에 좀 많이 참고하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지표고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글래스노드의 지표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읽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글래스노드 지표는 제가 제일 먼저 유튜브 중에 가지고 왔었고, 이 해석을 하는 거는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원래 보던 자료기 때문에 그걸 유튜브로 자연스럽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순간에 어떤 건지에 대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뷰가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뷰를 공유 드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2024년도 미국 대선 때 중요한 코인 시장의 전환점이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멤버십 라이브 때도 자주 언급을 드렸던 건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4년마다 반감기를 오는 게 미국 대선을 의식한 건 아닐까 정도로 생각할 만큼, 그러니까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2024년도에 미국 대선이 있죠. 근데 지난 영상에서도 미국에 있는 젊은 층들이 크립토에 얼마나 친화적이고 또 크립토를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그런 설문조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할 때 이 크립토를 건드는 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도 살린다 만다는 이야기가 워싱턴에서 들려오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다 미국 대선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를 건드리는 게 부담이 될 거고, 이 정비를 하면서 크립토에 오히려 돈을 더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미국 대선이 그때쯤이 이제 크립토의 대변환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2024년은 미국 대선뿐만이 아니라 반감기까지 엮여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돈을 푸는 시기와 중국이 돈을 들어오는 시기, 이런 것들이 모두 겹쳐지면서, 더불어서 일본이 착착착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24년 정도 되면은 가시적인 결과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더해져 가지고 기대를 해볼 만한, 드라이브를 걸어볼 만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데이브 더 웨이브라는 트위터리안이 있는데, 2018년부터 트위터를 했고요. 저도 종종 봤었는데, 얘 같은 경우가 2025년도 정도를 봤을 때 이번 사이클에 우리 한화로 한 2억 정도로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바닥을 완전히 다진 것 같다. 그때부터 한 450% 정도 오를 거다라고 피보나치나 다른 지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데이브 더 웨이브 같은 경우는 지난번 하락장 때 5월에 큰 하락이 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또 2021년도 불장 때도 불장이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맞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 매매에 있어서 좀 바른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불장에 예상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바라보고 있는 뷰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 뷰를 공유 드리기 위해서 전문가의 뷰를 이제 차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엔 달지 않았지만 블랙록이 ETF를 승인 요청을 한 다음에 계속 언급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의 SEC를 압박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인터뷰를 봤을 때 어떻게 인터뷰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걸 해석하기에 굉장히 다른데, 지금 첫 번째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블랙록 같은 임원이에요. 이 임원이 기관 투자자가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디지털 신원 공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KYC,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계정 추상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더리움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게 코인 시장의 방향을 하나 잡을 거다라고 했던 개념이 있어요. 이 계정 추상화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따지고 되면 기관 투자 진입에서 신원 공개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과 일맥상통을 하고 있는데, 블랙록 임원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장 진입이라는 게, 여기서 제목에서는 시장 진입이지만,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디파이입니다. 디파이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미가 있다. 디파이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디파이가 블랙록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저희가 캐치를 해야 되고,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이 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 블랙록이 현물 ETF를 승인 요청을 했을 때 코인베이스의 비트 보유량이 2,500개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보다도 현재 미치는 영향은 이게 큰 거죠. 그게 뭐냐면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지갑에 비트코인이 늘어난 거는 미국 기관들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지갑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취매를 하고 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기관들은 미리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봤고, 더 중요한 거는 같은 기사인데, 그러니까 같은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 신원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블랙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토크나이제이션의 임팩트가 엄청 날 거다. 블랙록이 진입을 한 그런 순간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봐야 된다. 블랙록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신청을 한 게 그게 끝이 아니고요. 이 토큰 관련되어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임팩트가 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점, 이게 사실 이 인터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판이 아무리 흔들리고 뭐 25K까지 다시 또 내려가더라도 여기서 계속 힘을 내고 돈을 벌어야 되고 얼리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블랙록이나 뭐 피델리티 애들이 뭐 주둥이만 털고 있으면은 저는 이걸 인용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주둥이만 터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된다. 근데 이거는 제가 연초쯤에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블랙록,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을 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많이 사거든요. 비트코인을 사고 싶을 때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중요한데 애들이 샀죠.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말씀을 드렸잖아요. 플러스가 됐다고 양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냥 회사로서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흑자 전환을 했어요. 이건 주식시장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봐야 된다. 저희가 왜 코인 시장이 있어야 되고 이 안에서 돈 벌 기회를 찾아야 되는지 얘네들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틱톡의 CEO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블록체인이 인크레더블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틱톡 CEO 같은 경우는 이런 CEO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틱톡도 이미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실제화하는 게 뭐냐면 코인베이스가 포춘 100대 기업을 조사를 해봤는데 52%가 2020년 초부터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내부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은 미국 기업들 혹은 그냥 전 세계 기업들이 놓칠 수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시장이 작아가지고 변동성도 크고 뭐 흔들리는 일도 많고 사기도 많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점점점 커져가면서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이 시장은 더 커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 자체는 커지지만 먹을 건 줄어들죠. 왜냐하면 더 훌륭하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아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면서 이 시장을 잠식할 거고 그럼 거기서 주식시장처럼 정보가 많이 안 올 거기 때문에 이번 불장에 큰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 CFTC 의장이 SEC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기소한 거에 있어서 정치적인 일이다. 그날 코인베이스가 원래 연설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앞서가지고 SEC가 기소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은 미국 하원에서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갠슬러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트래킹하고 있고 구체화되게 되면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암호화폐는 금지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 포기를 한 거죠. 암호화폐에 대해서 쓰지 마라가 아니라 규제를 해가지고 자기들 손아귀 안에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들어오더라도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갖고 싶어서 들어오는 거지 코인 시장을 완전히 없애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좀 관심 있게 보는 일본 시장. 그러니까 미쓰비시 지금 코인 플랫폼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해요. 발행할 예정이 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기관의 일본 정부에서 지금 허락을 해줬고 그 뒤에 은행들이 관심이 있었다라고까지 전달을 드렸는데 실제로 미쓰비시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거다. 이제 구체적인 실현 단계까지 오게 됐죠. 그러면서 지난 영상에서는 일본이 크립토에 관련돼서 마진도 풀어줄 거다 이야기를 드렸고 다 돈이 일본에 넘쳐나고 있는 돈이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돈 관련돼서는 한국인들 빼고 전 세계에서 관심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돈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코인 시장에도 관통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관심을 봐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본 관련돼서 계속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좋은 이야기만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은 없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3월에서 6월까지는 충분히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도 장이 워낙 좋은데 미국의 수많은 헤지펀드들이
숏을 엄청나게 쳐가지고 거의 1200조 정도 숏을 쳤다고 해요. 역대급인데 다 물렸죠. 그렇기 때문에 숏을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부담이 돼가지고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미국 헤지펀드들이 숏을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 크립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은행 이슈가 사실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BTFP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은행이 급하게 돈을 빌려주려고 연준에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창구인데, 그 돈을 빌려주는 창구에서 돈을 계속 빌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은행이 아직 좋지 못한 거는 이어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희가 찼을 때는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야 되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렇게 밸런스를 좀 맞추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3월에서 6월까지는 조심하면서, 그러니까 즐길 건 즐기되 경계해야 되는 분은 경계하면서 이렇게 코인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